근데 정에는 정서 많이 안 그리는 그래요. 그래. 어디 보자. 한번 또 풀어봅시다. 이게 어려워. 찾았다. 으차.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자. 가보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한번 되짚어보자면 삼각형에 융요소가 있다고 했었고요, 그죠? 6가지가 있다고 했고 변색의 각색의 그거 중에서 3개를 알면 나머지 3개를 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언제 쓰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었지. 그래서 만약에 길이를 구하는데 만약에 뭐 길이를 구하는데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냐 하면 두 변과 끼인 값 그리고 두 변과 나머지 한 값 아무튼 두 변과 각 하나면 코사인 법칙 쓴다고 했죠. 사인 법칙은 언제 쓴다고 했지? 길이 구할 때 사인 법칙은 두 각과 한 변이 나왔을 때 사인 법칙을 쓰죠. 두 각과 한 변. 그리고 이제 각 구할 때는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거예요? 세 변의 길이 할 때 각 구하려면 코사인 법칙 쓰잖아. 그지? 그 사인 법칙은 각 구할 때 언제 쓰니? 두 변과 한 각을 할 때. 그지? 두 변과 한 각을 할 때. 끼인 각 아니고요. 두 변과 끼인 각 외에 다른 한 각을 할 때 사인 법칙으로 구하죠. 그거를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왜 저번에 반절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사인 법칙이지. 그래서 무조건 사인 법칙 넘어가겠다 하는 거고 삼각형 다루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직각삼각형이랑 일반삼각형이 있는데 방금 얘기하는 것들은 일반삼각형 다루는 것들. 직각삼각형 다룰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직각삼각형 있을 때 쓰는 것은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서 삼각비를 어떻게 직각삼각형에서 활용할까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 피타고라스, 세 번째는 닮은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고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하는 거는 그거 아시죠? 직각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저 각도 정보가 있을 때 각도 정보가 있으면 삼각비를 쓰라고 했고요. 각도 정보가 딱히 없으면 피타나 닮음을 쓰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 생각을 해보시면 피타랑 닮음은 각도에 관련된 공식이 아니죠. 잘 생각을 해보시면 피타고라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다. 각이 없잖아요. 닮음 뭐야? 닮음 직각삼각형에서 닮음 이런 거 하면은 막 그런 거 하잖아. 이거 하면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런 것도 다 길이 관련된 공식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각에 관련된 정보가 없으면 직각삼각형에서는 닮음 아니면 피타를 쓰시면 됩니다. 되나요? 근데 각에 관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삼각비를 사용하는 거지. 뭐 여기에 관한 사인 세타가 얼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이 셋 중에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나머지 길이들은 전부 다 사인, 코사인으로 다 나타낼 수 있죠. 이 세타로 다 나타낼 수 있죠. 됐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 얘기 했었었고요. 각의 이동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들은 뭐 어쩌저쩌.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 정리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잠깐 했었지. 각의 이등분선 기억나세요? 각의 이등분선 어떻게 한다고? 각의 이등분선 정리를 쓴다. A 대 B는 C 대 D. 그거 쓰는 거 있고요. 하나가 뭐였죠? 원에서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시면 원에서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면
이 길이랑 이 길이 같다. 이 얘기하는 거. 또는 이렇게 연결했을 때도 이 길이랑 이 길이 같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되나? 그리고 원주각 성질을 반드시 사용합니다. 원주각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를 반드시 사용해요. 그러니까 얘는 2개짜리구나. 이렇게 하면 원주각 성질 사용하는 거. 이것도 이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관련된 거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요. 넘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관련된 공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관련된 게 있으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가는 거지. 당연하죠. 삼각형의 넓이의 기본 공식이고요. 이거를 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돼? 우리는 공식은 당연하지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넓이를 구할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야.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해로 쓰는 게 낫지. 만약에 두 변 길이랑 끼임각 있으면 뭐 쓰는 게 좋아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쓰는 게 낫죠. 만약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들어가면 넓이는 뭘 쓰는 게 좋아요? 4R분의 ABC 쓰는 게 낫잖아. 혹시 이거 아세요? 이거 삼각형의 넓이인 거? 모르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넓이 구해 보시면 그럼 이건 C각이잖아, 맞지? 그럼 얘를 써보시면 이 넓이가 2분의 1 AB sin C거든? 그리고 C 자리에 뭘 쓴 거냐면 2R분의 C 쓸 수 있죠. 2R분의 C를 쓰면 여기다가 이제 2R분의 C를 딱 쓰면 위에 식이 딱 되잖아요. 2R분의 C를 쓰면 4R분의 A, B, C 되시나? 그래서 만약에 세변의 길이에 곱이 있다. 그러면 4R분의 A, B, C 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 변의 길이 같은 것들과 각 정보들이 있을 텐데 어떤 걸 사용해서 얘를 구할 것인가를 잘 보셔야 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주어진 조건으로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아마 구하겠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겠다는 건 결국 뭐 하겠다는 소리야? 높이를 구하겠다는 소리인 거니까 수선을 내리겠다는 소리거든. 그치? 수선을 내려가지고 구하겠다라는 거니까 어디에서 수선을 내리는 게 제일 효율적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 됐나요? 수선의 발을 어디에서 내려야 내가 구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번이었어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거 많이 쓰고 이거의 변형이 요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해론도 있지. 해론 정도 더 추가할 수 있겠죠. 해론 공식은 다들 아시죠? 그 정도는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3번은 좌표평면 위에 있을 때가 있어요. 좌표평면 위에 있을 때는 뭐 쓰죠 보통? 신발끈 많이 쓰는데 신발끈을 많이 쓰는데 다만 무조건적으로 신발끈을 쓰라 이건 아니고요. 모양을 봐서 뭐 딱히 뭐 직각인 각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수선 내려서 하기도 좀 골치 아프거나 뭐 요럴 때 아니면 뭐 중심 끼임각 같은 것도 없어서 얘를 쓰기도 힘들다. 그러면 신발끈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좌표평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봐야 할 것은 좌표평면에서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축과 평행한 게 있는 게 보셔야 돼요. 축과 평행한 변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축과 평행한 변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얘가 이렇게 y축과 평행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축과 평행한 변이 있으면 너무 쉬운 거지. 좌표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길이 잡고 이 길이는 요 점의 좌표에서 요 점의 x 좌표를 빼면 되는 거지. 이 x 좌표를 찾으니까
그래서 축과 평행한 선으로 잡는 게 이제 계산이 제일 쉽다. 알겠지? 그래서 평행한 선 잘 잡아서 계산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럴 수도 있죠. 네. 축과 평행한 선이 없어. 축과 평행한 선이 없이 일단 뭐 그냥 이런 삼각형이 하나 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신발끈 쓰는 게 제일 좋고요. 제일 좋은데 간혹가다 그런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잡아봤을 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간혹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녀석의 길이 정보를 만약에 쉽게 구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잘랐을 때 이쪽의 길이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간혹 있을 텐데 왜냐면 이런 거 하기 쉬운 게 딱 어떨 때예요. 그 그래프에 보통 대입할 때 그죠? 그래프에다가 x값 대입하면 이렇게 같은 라인으로 x 대입하는 경우 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랑 이 점의 좌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쉽다고. 그러면은 이 점이랑 이 점에 관한 정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편한 거예요? 얘를 이렇게 그어서 그럼 요거랑 요거의 차를 구하면 요거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왼쪽 삼각형이랑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른쪽 삼각형의 이 높이는 요만큼이지? 그럼 요거는 얼마냐면 B에서 A를 뺀 거니까 요만큼은 B-A예요. 요만큼은 얼마냐면 C에서 B를 뺀 거니까 C 빼기 B겠지? 그러면 왼쪽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건데 요 길이가 L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왼쪽 삼각형은 L에다가 밑변 곱하기 높이가 B-A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할 거 아니야? 더하기 오른쪽 삼각형은 L에다가 C 빼기 B죠? C 빼기 B 하고 2분의 1 이걸 할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는 2분의 1 L로 묶어보시면 B 빼기 C 빼기 B를 하면 B하고 BB가 날라가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공식을 이쪽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해서 가운데 이 녀석 요 직선으로 이렇게 쪼개진 녀석의 경우 얘를 밑변이라고 생각하고 높이를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이거 더하기 이거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굳이 할 필요 없이 하나의 삼각형 전체를 얘를 밑변으로 보고 이거 더하기 이거를 높이로 보고 계산하셔도 C 빼기 A라는 게 뭐예요?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이거에다가 이거 더하면은 딱 C 빼기 A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를 높이로 보고 이거 더하기 이거의 값을 구해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도 있다. 그랬더니 여기 이제 쪼개서 가는 거고 우리가 간혹가다 신발끈 쓸 때 저거를 할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써 있는데 신발끈을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좀 더러워 보여.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좀 더러워 보여. 그래서 어떻게 좀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없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를 하나를 원점으로 끌고 올 수 있죠. 그치? 하나를 원점으로 끌고 오게 되면 이 녀석의 계산이 조금 편해지는 거야. 별로 안 어려 보여. 이 녀석의 계산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가운데 0,0을 하나 집어넣은 거잖아. 신발끈의 계산이 훨씬 편해집니다. 편해지고 이 녀석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원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삼각형 넓이 공식 혹시 기억하시나? S1, Y1이고 2라고 하시면 저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2분의 1의 절대값까지는 신발끈이랑 똑같고요. 똑같고 여기에서 이제 차를 할 건데 원래 신발끈은 딱 접어가지고 띵띵띵띵띵띵 이걸 하잖아. 근데 한 점이 원점이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의 x좌표, 이거의 y좌표, 이거의 x좌표, 이거의 y좌표가 곱해져.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곱해지고 이거랑 이게 곱해져서 둘이 빼면 돼요. 됐어요? 이게 한 점이 원점일 때의 신발끈 공식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00으로 해가지고 여러 번 해서 하지 말고요. 요 정도는 근데 외워도 별로 안 어렵지 않을까? 거의 모양도 신발끈 모양이 비슷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 요거 좀 기억을 좀
그게 지켜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말이죠. 직각삼각형에서 일단 이거부터 하자. 내접원 주어질 때 넓이 구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내접원 주어질 때 넓이는 당연히 뭐겠어요? R이고요, A고요, B고요. 시면 우리는 이 공식 알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내접원과 세 변의 합 같은 걸 안다. 그러면 이거겠구나. 아니면 그냥 내접원만 딱 주어져도 무조건 그냥 이거 쓰는 거예요. 넓이 관련 공식으로 내접원 들어가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 쓰는 거고요. 만약에 뭐 외접원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4분의 1씩 쓰시면 됩니다. 됐나? 이거 쓰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각삼각형에서의 내접원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좀 특이하니까 한번 봐볼게요. 한번 보시면 요 녀석의 길이가 R이지. 여기 R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R이지. 됐어요? 그리고 요 녀석의 길이가 A고요. 이게 B고요. 이게 C라고 한번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은 넓이 구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그냥 당연히 뭐 하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시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넓이를 구하라가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내접원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내접원을 그려놓고 길이 관련 질문을 하겠죠. 길이 관련 질문을 할 텐데 뭐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던가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던가 아니면은 저거 있죠. 저 뭐야 뭐 세 변의 길이 뭐 이런 거 구하라던가 아니면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 뭐 이런 걸 구하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넓이 같은 걸 활용해서 길이를 구하는 것들을 보통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기본적으로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는 모두 당연히 성립하냐면 2분의 1 아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당연히 성립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2분의 1을 날려놓고 보면 얘가 이제 뭐 반지름 관련 공식으로는 이렇게 되겠구나를 이건 이제 직각 웃기는 두 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한번 보시면 얘가 B인데 요만큼이 R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뭘 거냐면 B-R이죠. 여기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그러면 B-R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R이니까 여기가 C면은 요만큼의 길이는 C-R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쪽도 당연히 C-R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립하는 게 뭐겠어요? 이거 더하기 얘가 하면 이렇게 된다가 성립하겠지. 그래서 A 플러스 A는 C 빼기 R 더하기 B 빼기 R 이렇게 될 거고요. 넘어가시면은 이야기 C 더하기 B 빼기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일단 밑변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필요에 따라서는 피타 생각하셔야지. 그렇죠? 피타도 사용할 수 있다.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제곱이다. 이것도 사용할 수 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넓이에 관해서는 얼추 넓이에 관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상황들을 다 해본 것 같아요. 같습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가 기본입니다. 어디에다가 수선을 내릴까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기인각 같은 게 있으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쓰시면 되고 답 정보가 보통 있으면 만약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다? 4분의 ABC 써야겠다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접결평면이다? 그러면은 신발끈 써야지. 근데 만약에 신발끈 말고 뭐 이렇게 축에 평행한 변이 있다. 그러면 신발끈 쓰는 것보다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밑변 생각하시고 높이를 이거 더하기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발끈 공식은 뭐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식이 복잡하다 싶으시면 한 꼭지점을 원점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쓰시면 식을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다 라는 게 있었고, 만약에 내저번이 등장을 했다, 넓이 관련 문제다, 당연히 뭐야? 2분의 1 아래 A 더하기 B 더하기 C 쓰는 거고요. 그리고 봐봐, 지금까지 한 것들 중에서 잘 보시면 특징적인 애들이 있어요. 만약에 A, B, C가 주어졌다, 세 변에 곱이 주어졌다, 그러면 무조건 거의 이공식이야. 그리고 뭐 넓이 어쩌고 물어보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변의 합 같은 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대체로는 이공식이고요. 세 변의 합 쓰는 녀석이 하나 더 있죠. 누가 있지? 헤론. 헤론도 보시면 세 변의 합 쓰지. 뭐 할 때? S 구할 때. 이거 할 때 이제 헤론도 세 변의 합을 쓰니까 저거 세 변의 길이 정도 주어지면 헤론 쓰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직각삼각형에서 따질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정도 하면 넓이 관련으로도 한번 다 얼추 다 훑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죠?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형에 관한 우리가 이제 뭐 넓이 구하고 길이 구하고 기타 등등 하는 것들은 거의 다 따져봤어요. 거의 모든 경우는 여기 다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삼각형의 활용을 해볼 거고요. 삼각형의 활용.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는 이제 사인 법칙 쓰는 녀석이죠. 사인 법칙 쓰는 거. 쟤네 근데 좀 쉬운 거 있는데. 1079 한번 해봅시다. 1079요. 풀어보시죠. 예. 풀어보시게.
나왔어요? 잠깐만. 확인해 봐야겠네. 다행이다. 다섯 개씩 나왔는데. 아이. 다행인 게 맞죠? 네? 다행인 게 맞죠? 네, 와장창 할 뻔했는데. 오, 잘 하셨네요. 자, 해봅시다. 해볼게요. 하나씩 길이를 한번 구해볼 건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다를 알아.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3일 거고요. 이게 3인, 요게 3인데, 그럼 요게 3일 거잖아. 그럼 얘가 4라는 말은 여기는 1이라는 소리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이 직각삼각형이랑 이 큰 직각삼각형은 닮았죠. 1대 3이니까 1대 3이겠지? 얘가 4면 이건 12인 거야. 그러면 3을 빼면 요만큼은 9겠죠. 9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보셔야 할 것이, 얘가 9면요. 이만큼의 길이도 9일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좀 궁금한 건데, 여기까지 길이가? 이렇게가 궁금한 건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피타죠. 큰 직각삼각형은 피타가 성립할 거니까,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저거 제곱이다를 해보시면 얘가 x 플러스 3이죠. 플러스 12의 제곱은 는 9 플러스 x. 얘를 풀면 될 것이고, 얘를 풀면 x 제곱 5x 9는 날라가고, 뭐 이래? 잠깐만. x 플러스 9의 제곱인데? 왜 3의 제곱이라고 그러지? 이거죠. 그러면 144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뭐야? 16이라고? 아니지. 아니 1 차이 나는 거 뭐 없나? 18이랑 안 되겠네. 해봅시다. 얘를 풀면요. 18x니까 넘어가면 17x. 누구 81일 건데 144니까 9 빼면은 72. 그러면 216. 17만 에? 잠깐만. 여전히 이상하잖아. 제곱은 아니야. 그리고 얘는 3일 맞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는데. 제곱은 아니야.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x제곱 날라가고, 그러면 얘가 81 플러스 18x 넘어오면 12x 넘어가면 빼기 9니까 135겠네요. 12분의 135 3으로 나누면 4분의 45 숫자가 뭐 이렇지? 18로
어디? 81. 81이지. 계산이 엉망이네. 그러면 얘가 12x 는 하면 63. 63에다가 9 더하면 72.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계산이. 얘가 6입니다. 자, 그럼 대충 9, 12, 15, 그죠? 9, 12, 15 이런 느낌이겠습니다. 그래서 외접원의 넓이는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변형기는 다 안단 말이지. 네, CD 길이 구하는 거 별로 안 어렵죠. 요거 길이 한번 구해보시면 4하고 12면 1대 3이란 말이야. 원래 1대 3대 루트 10일 텐데 4배 있잖아. 그러니까 4루트 10일 거고 이 녀석에 이제 각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인 세타 구할 수 있죠. 얼마예요? 15분의 12. 그러니까 5분의 4. 5분의 4. 사인 세타가 5분의 4니까 딱 끝났다. 왜 저번에 문제로는 사인 세타분의 4루트 10. 이해가 하면 마무리 되겠죠. 그래서 외접원의 넓이는 저거에서 구해가지고 넓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뒤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는 한 2개 풀고 갔으면 좋겠어요. 2022년 한번 해보자. 1086.
수 있는 변조의 위주로 주르륵 한번 보여보세요. 저거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한번 해볼까요? 합니다. 일단 먼저 파악하셔야 될 게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제가 세타라고 표시해 놓은 것들 그 각의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각 정보가 있으니까 길이들을 구할 수 있을 텐데 큰 삼각형 위주로 한번 보시면 여기가 4고 여기가 5인데 가운데 있는 세타에 관한 정보가 있으니까 나머지 한 변의 길이 BC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지? 그래서 BC는 한번 구해놓고 생각을 해볼까라고 잠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가 그거 하기 전에 그거 일단 생각을 해놓으시고 여기가 4인데요. 이거랑 이게 둘 다 세타니까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고 여기가 4면은 이쪽의 길이 또 4겠지. 이거 길이도 4란 말이야.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녀석에서 여기 이제 수선 내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코사인이 8분의 1이니까 8분의 1 된단 말이지. 여기다가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요 8분의 1인데 4니까 2분의 1이겠지. 됐나?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이거에서 이거까지 길이가 딱 1 나오는 거예요. 됐나? 여기까지 길이가 1이니까 이만큼이 5니까 이거는 그러면 4구나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4를 해놓고 나니까 약간 이 녀석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하는 게 보이시나요? 보인다면 이 녀석의 각이랑 이 녀석의 각도 같지 않겠나. 왜 알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됐죠? 우리 그러면 이 알파에 관한 정보는 구할 수 있니? 하면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변 길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이변 길이가 있어서 이 탄젠트를 구할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BC 길이도 구할 수 있으니까 뭐 사인, 코사인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알파에 관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사인 알파분의 x 이거분의 이거 해가지고 사인 법칙으로 푸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따라오세요. 이거 한다고 이거 사인 알파분의 x는 사인 여기는 파이 베기 세타인 거니까 파이 베기 세타분의 4다를 쓰면 구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되죠? 이것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수선 내려가지고 제가 그 얘기했지.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수선 한번 내려보시면 나쁘지 않다고요. 이거 수선 내려서 피타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피타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치? 그래서 왼쪽에서 피타를 하나 쓰고 오른쪽에서 이쪽에서 피타를 하나 쓰고 이쪽에서 피타를 하나 쓰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나요? 그래서 이것 중에서 괜찮은 것들 괜찮은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혹시 이거 보이시나? 알파 여기 세타 알파 여기 세타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 닮았어. 닮아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대볼 수 있어요. 약간 대볼 수 있어. 그래서 닮음도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됐네. 그럼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에 그 대응이 되고요. 세타가 여기니까 여기 대응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에 대응되는 게 알파랑 세타가 있는 이 길이인 거지. 그래서 이 길이에 대응되는 게 이 길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에 대응되는 게 요 길이겠네. 그치? 그래서 이거 대 이거 해서 5대 4다 이거 해서 풀어도 괜찮겠죠. 됐나?
푸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하나씩 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처음에 봤던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식이입니다. 코사인 법칙. 이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쓸게요. 2, 4, 5 하고 땅에 BC 제곱 길이잖아. 그럼 다시 BC 제곱은 하면 4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2, 4, 5 하고 코사인 세타 8분의 1 계산하시면 이렇게 내서 16, 25, 41에서 5 빼면 몇이죠? 36. 그래서 BC가 6이다. 이만큼이 6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3이네요. 그렇죠? 요만큼의 길이는 3이 되겠죠? 그러면 닮음이 더 쉽겠네? 사인 법칙 쓰는 것보다. 닮음 해봅시다. 봐봐. 4대 x는 얘는 알파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알파에서 이쪽으로 가면 6대 x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저기서 일단 4. 이거겠죠. 됐어요? 따라오세요. 지금 4대 x는 이라는 말은 알파랑 세타가 아닌 꼭지점에서, 그죠? 알파에 세타에 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랑 세타가 아닌 꼭지점에서 알파에 내리고 세타에 내린 거니까 6대 4다를 쓸 수 있다고. 4대 x는 6대 4다. 그러니까 x가 x는 6분의 16, 3분의 8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다양해요. 여기서도 또 뭘 쓸 수 있어? 사인 법칙 쓰고 할 수 있죠. 푸는 거는 다양하니까 잘 보이는 대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다음 가볼게요. 1093번 풀어보시죠.
해볼까? 슬슬 나오셨죠? 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얘기 했었지. 변의 길이 구할 때, 근데 이거는 보니까 가계 길이 구해서 뭐 푸는 문제는 별로 아니야, 그치? 가계 길이 구해서 풀려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하고 원주각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변의 길이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길이를 한번 볼 건데 이 삼각형이 딱 보이잖아, ABC. 두 변의 길이 알죠? 그리고 다른 한 가계 크기 알지? 8분의 7. 그럼 당연히 뭐 써요?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나머지 한 변 AC 길이 구하는 거야, 맞지? AC 길이를 그래서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 코사인 세타는 2, 3, A. 네.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얘가 8분의 7. 계산하시면, 그러면 곱하시면 5, 4A 제곱. 플러스 20. 그 다음에 21A. 넘어가면 뭐 하면 되죠? 4, 5가 5 맞죠? A가 4거나 4분의 5야. 그리고 보시면은 A 요 S 길이가 저 3보다 크다 어디 있을걸? 3보다 크다. 3보다 크다니까 4분의 5 제외시켜 주시고 요거 이제 걸러주라는 거죠. 됐지? 얘가 4니까 각각이 2씩이야. 여기가 2고 여기가 2야. 됐지? 요렇게 해놓고 이제 잘 보시면 DM 길이 구하라는 건데 약간 모양이 할선 정리처럼 생겼죠. 너희 할선 정리 아니? 조용한데? 할선 정리 안 해?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성립하니?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성립하잖아. 따라볼래? 알지? 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할선 정리. 뭐 이제 원리는 이런 거야. 삼각형 해가지고 이거랑 이게 같고요. 이거랑 이게 같은 요들은 닮았으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대 쓰시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나와요.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생각을 해봐. 이거 두 개가 할선이잖아.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걸 쓰고 싶은데 요 길이 구하고 싶지. 요 길이를 우리가 y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잘 봐봐. 근데 이게 작은 삼각형에서 보면 두 변의 길이 알고 가운데 세타 정보하니까 당연히 얘 y는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y를 구하자. 어떻게 구하죠? y제곱은 4 더하기 9 마이너스 2, 3 코사인 세타야. 그러면 13 마이너스 12 곱하기 8분의 7. 계산하시면 4, 3, 2 2분의 26, 21이니까 5개네요. 2분의 5 루트 2분의 5네요. y 아 2분의 루트 10 됐지. 다 했다. 이제 뭐 하면 돼? x 곱하기 y는 x 곱하기 2분의 루트 10은 2 곱하기 2 4 보세요. x는 루트 10분의 4에 으차 이렇게 구하시면 됐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저렇게 하시면 예쁘다. 자, 그럼 지금쯤 잠깐 쉬었다가 가볼까? 잠시 쉬시죠. 해보자. 저거 해봤죠? 해봤으니까 우리는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뒤쪽에 있는 거 유형도 한번 보면 좋을 듯 한데 한번 봐보도록 하자. 원래 저 1111이
문제가 재밌거든요. 그렇게 생겼죠. 그리고 약간 1108도 문제가 조금 어렵거든. 1108을 할까 11을 할까 고민이 좀 되는구나. 1108을 할까 11을 할까. 11을 할까? 8이 낫겠어요? 뭐 힌트를 주자면 약간 1108은 보기보다 조금 어려운 느낌이고 1111은 보기보다 살짝 쉬운 느낌입니다. 난이도로 보자면 비슷한 것 같긴 하고 8을 할까 11을 할까? 8? 8? 8 해보자 8 8 풀어봅시다.
슬슬 해볼까요? 나올 사람은 나왔을 테고. 하나. 해볼게요. 보시면은 여기가 세타라는 게 나와 있고 평행사 배경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평행이니까 역각 같은 걸 쓰겠죠. 역각을 쓴다고 치면 저 세타의 역각은 이거의 역각은 띵띵띵이니까 이쪽에가 이만큼 얘를 연장했을 때 이렇게가 세타거든. 여기는 얼마냐면 파이 빼기 세타예요. 그렇죠? 파이 빼기 세타 해놓고요. 그 다음에 CD 삼각형의 외접안의 반지름을 줬단 말이야. 당연히 사인 법칙 쓰라는 소리고 한변의 길이 10이 여기 두어져 있으니까 이거랑 이거 하시고 이거랑 이거 하면 요거 구할 수 있겠죠. 되니? 그러니까 얘가 파이 빼기 세타하고 마주보는 게 이 D고 그 다음에 얘랑 10이랑 마주보는 게 얘니까 요거 하나 정의해서 요 녀석을 알파라고 두면 어까 하면 여기도 알파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사인 파이 빼기 세타분의 ED 이거는 2R 실루키 고요. 근데 그러려면 사인 세타가 필요하잖아. 사인 세타 구합시다. 10분의 루트 10이니까 얼마죠? 루트 10분의 3이구나. 그렇지. 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겠지? 루트 10분의 3이니까 대입하시면 EB는 이고요.
3루트 20 6루트 5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제가 6루트 5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알파로 이거 10 해가지고 다시 사인 법칙 한번 써볼 수 있죠. 그래서 사인 알파분의 10은 2R 10루트 2. 그러면 사인 알파가 루트 2분의 1. 어라? 특수각이네. 특수각이네. 4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파이야. 여기도 4분의 파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직각이니까 보이시죠? 여기 직각인 거. 직각 이등변이라서 여기도 4분의 파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면 이것도 파이 빼기 세타잖아. 그래서 이 BF 삼각형이랑 이 CDE 삼각형이 닮았어. 맞지? 막꼭지가 엇각 그렇죠? 여기 4분의 파이 바꾸자. 닮았어요. 4분의 파이.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닮은 B 같은 걸 쓸 수 있을 텐데, 닮은 B를 쓸 수 있을 텐데, 한번 써보자. 이 길이를 구해놓고 하자. 이 길이를 구해놓고 합시다. 변 두 개 있죠? 특수가 하나 있지? 당연히 이 길이 구할 수 있겠지. 구해봅시다. CD 길이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시면 CD를 X라고 해봐. 그러면 코사인 법칙 4분의 파이 나죠. 코사인 4분의 파이는 그다음에 36 곱하기 180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계산하면 6루트 10x 넘어오면 4루트 10, 2루트 10이면 그렇지 않아? 하면은 4, 2, 80 띵띵 다음에 2루트 되죠? x가 4루트 10 또는 2루트 10이에요. 4루트 10일까 2루트 10일까는 잠깐 생각을 4루트 10, 2루트 10 4루트 10 루트 160이고 180이고 10이야. 어라? 왜 두 개가 나오지? 4루트 10, 6루트 10 이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4루트 10이어도 제가 제일 낮은 녀석이다. 왜 두 개가 나와서 그렇지 않게 이 루트 10이면 루트 40 잠깐만 2루트 10 10이고 제가 180이니까 13 10 둘 다 문제가 없어 보이냐 왜? 둘 다 왜 문제가 없어 보이지?
볼게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걸리는 게 어디? 내가 빼먹었나?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를 걸리는 게 어디 있을 텐데. 식이 좀 다르냐? 얘 같은 거랑 내가 본 게. 지금 인루트 온 게 맞고 x로 해서 코사인 부식 쓴 게 맞는데. 잠깐만. 얘는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로 썼네. 아이.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이 값도 어차피 정보가 있죠. 그래서 얘로 써도 되거든. 쟤로 한번 해보자.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2, 10, x, 100, x제곱, 마이너스 180. 코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빼기 1에 붙이죠. 얘를 하면 하나만 나오고 쟤를 하면 두 개가 나와서 하면은 얘가 넘어가면 이렇게 돼서 x 값이 몇이랑 몇이지? 이게 이거지. 428. 그치? 여기는 왜 예쁘게 나오냐? 아 진짜 쟤는 왜 저렇게 나오는 거지? 부를 잘못했나? 네. 뭐 아무튼 이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럼 x가 4루트 10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여기가 4루트 10이 나오고요. 한번 써볼까? 이렇게 나오고 구하라고 하는 거 이제 한번 들여다보시면 AFE의 넓이에요. AFE 그러니까 이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치? 이쪽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세타에 관한 정보가 있고요.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어떤 걸 알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얘가 잠깐만 이것이 저거 길이를 저거 길이를 향행사 변형이니까 여기가 4루트 10이면 이만큼 길이도 4루트 10이지.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 등변 삼각형인 거 아시죠? 그러면 1대1 대 루트 2거든. 그죠? 1대1 대 루트 2니까 얘를 루트 2로 나누면 요 길인 거야. 얘를 루트 2로 나누면 4루트 5죠. 여기도 4루트 5예요. 아세요? 그러면 이 ECD 삼각형이랑 마주보는 이 EFB 삼각형이 닮았는데 보시면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거든? 6루트 5 대 4루트 5니까 3대 2란 말이야. 3대 1이었던 것 같은데 왜 3대 2가 나왔지? 잠깐만. 4루트 10이 잘못된 거 아닌가? 아이 이거 빼기 플러스 9고 바뀌었고 이게 아니고 이거네. 아이씨 얘는 얘미 2루트 10이에요. 아 그래 내가 3대 1이었어요. 근데 얘가 2루트 10이고요 2루트 10이고 여기는 2루트 10이고 얘가 4루트 5가 아니라 2루트 5고요 얘가 2루트 5입니다. 여기까지 됐지. 이렇게 되시면 비율이 6대 2여서 3대 1이에요. 그러면 얘가 10이니까 얘는 3분의 10이겠지?
이것도 3분의 12다를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3대 1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2루트 10이니까 3분의 2루트 10이요. 여기가. 그럼 이것도 구할 수 있죠. 3분의 4루트 10이죠.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다 했습니다. 이거 코사인 세타를 쓰셔도 2분의 1 AB 사인 세타 쓰셔도 되고요. 2분의 AB 사인 세타 쓰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특수각이 낫겠죠. 그래서 2분의 1 여기는 2루트 5와 3분의 4루트 10과 사인 4분의 파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은 얘가 날라갈 거 날라가고 3분의 똥똥 5 20 됐어요? 여기서 가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1108번. 얘를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말이죠. 잘 들여다보시면 코사인 세타가 10분의 루트 10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쪽에는 지금 길이 정보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쪽에는 길이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쓰려고 해도 코사인 세타를 이쪽에 쓰려고 해도 하나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써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억각으로 해서 반대편에서 이 세타를 찾았잖아. 그지? 이 세타를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CD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삼각형에서 좀 다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세타를 이쪽으로 옮겨서 생각을 해보시면 사인 법칙 쓰면 이거 길이를 차례대로 구할 수 있다. 얘는 사인 법칙, 쟤는 코사인 법칙. 차례대로 구할 수 있고 이 각도까지 4분의 파이가 하는 것도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 법칙으로. 되나요? 사인 법칙으로 이제 구해놓고 나면 반대편 또 다시 억각 평행사변이니까 억각 그러면 4분의 파이고 직각이니까 여기 4분의 파이 직각이 1인변이겠네 정도 생각해 놓으시고 이제 길이 정보를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이는 이제 평행사변이 이제 이쪽으로 드디어 길이 정보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만큼 길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 닮은 삼각형으로 요거 그리고 이거 해가지고 이제 비율 3대1 닮음이구나 하면 나머지 길이들이 짜라락 나오면서 넓이 정보를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였어요. 됐나요? 여기 1108번. 1108번은 보기보다 약간 난이도가 좀 더 있는 문제입니다. 생긴 건 좀 심플하게 생겼지? 뒤로 넘어가 봅시다. 2번도 있고 빈칸 추론도 있고 자 넓이도 있는데요. 빈칸 추론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빈칸 추론을 같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빈칸 추론은 어떤 과정이 생략되어 있냐면 도형에서 여러분이 왜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 있죠. 이거는 이거니까 이거고 여기서 그러면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고민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면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치? 빈칸 추론은 가는 과정이 다 제시되어 있단 말이야. 별로 안 어려워요. 오히려 도형에서 빈칸 추론은 별로 안 어려운 편입니다. 도형이 왜 어렵죠? 도형이 왜 어렵니 얘들아? 주어진 조건에서 그 구하라고 하는 것까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게 어려운 거잖아. 빈칸 추론은 그 과정을 다 제시해 놨단 말이야. 첫 번째 이걸 하면 뭐 어쩌고 사인 법칙을 쓰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이런 게 다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빈칸 추론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뒤쪽에 있는 것 중에 우리는 4번에서 하나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삼각형의 넓이에서 하나 해보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4번에서가 유형 4번 253페이지. 아까운 차이. 자, 그래서 258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거기에서 1114번 한번 해볼까? 1114번.
되어가시나? 다 되어가시나? 다 했겠지. 다 배워놨을 텐데. 하하 이런. 하하 이런. 하하 이런 하하. 하하 이런. 하하. 자 해볼게요. 이거 하고 이제 넓이도 하나 해야 되니까 금방 해봅시다. 제가 그 얘기했죠. 원에서 이렇게 호의 길이 같다라는 말은 원주각 같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이거 이야기하기도 하지. 이렇게 연결을 해봤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 같다는 이야기하는 거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을 테고, 두 번째로 요 녀석의 각도와 이 각이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호의 길이 두 개가 같다는 말은 원주각이 같다.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잡고 여기를 약간 세타라고 잡아봅시다. 여기까지 했나? 우린 그러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구하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시면, 구하라고 하는 건 저 뭐예요? 사인 법칙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는 건 사인 법칙인데, 지금 보시면은 뭐에 저거니까 왜 저번에 만지러? 왜 저번에 만지러? 그렇죠? 원시계 넓으니까 왜 저번에 만지르면 구하라는 거니까 사인 법칙 이야기하는 거겠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을 좀 해두시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 같은 것들을 구할 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원에 내접하는 또 사각형 보이시나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얘도 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좀 잠깐 해보시면 좋아. 여기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면 여기가 내접 마주보는 거니까 파이 마이너스 알파인 거 아시죠? 그러면 여기는 알파가 되죠. 그럼 봐라, CD랑 CBA는 닮았지. CD랑 CBA가 닮았지. C가 공통이고요. 여기 알파, 여기 알파니까 닮았잖아. 삼각형 두 개 닮은 거 보이세요? 그럼 닮은 B가 2대 4야. 2대 4.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 맞나? 알파 끼고 있는 편. 아니다. 저 2세타를 끼고 있는 편인데? 여기가 2세타. 얘를 끼고 있는 편이 1대 2. 2대 4니까 1대 2. 되세요? 그럼 얘가 길이가 이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x, 딴 색깔로 하죠. x라고 하면 얘가 2x인 거야. 그 다음에 얘가 x니까 얘도 x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각정보는 별로 없어요. 각정보는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맞지? 변 길이 가지고 우리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잠깐만. 네, 변 길이로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잠깐만. 세타로 할까? 알파로 할까? 세타로 합시다. 코사인 세타로. 여기 보시면 조그마한 삼각형 여기 보이시죠? 이 조그마한 삼각형에서도 코사인 법칙 하나 쓸 수 있겠지. 잠깐만. 생각 좀. 이 길이 아니면 뭐잖아. 큰 삼각형에서 합시다. 이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하나 쓸 수 있죠. 루트 6 4 dx. 그 다음에 이 조그마한 삼각형에서도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죠. 2 루트 6 x. 그지? 두 번 쓸 거예요. 작은 삼각형부터 합시다. 코사인 세타는 2 루트 6 2 루트 2 루트 6 그다음에 4 6 빼기 x 제곱이고요. 이거랑 이 큰 삼각형에 쓴 코사인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2 루트 6 4 네 6 4 빼기 4x 됐어요? 둘 다 코사인 세타. 그러면
당연히 왼쪽으로 좀 비교하시면 2루트 6, 2루트 6 날라가고 위 날리면은 여기가 2예요. 왼쪽은 그러면 10-x제곱 2로 약분하시면은 5-2x x 뭐야? 잠시만 16은 4. 어디야? 4가 아니라 16은. 네, 제 말이. 그래서 얘가 20이니까 11. 그치. x제곱이 1이라서 x는 1이에요. 짠. x가 1이라는 게 나왔으면 거의 끝난 거 아닌가? 얘는 2고요, 그죠? 얘가 1인데. 코사인 세타로 나왔잖아. 그럼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거예요? x자리 1 집어넣어보시면 되지. 그러면 코사인 세타. x자리 1 집어넣으시면 4루트 6분의 10-1, 9. 그러면은 얼마냐? 24분의 9루트 6. 3으로 나누면 8분의 3루트 6. 됐지? 이거랑 이제 끝났습니다. 코사인 세타 아니까 사인 세타 구할 수 있죠. 사인 세타를 피타로 구하시고 그래서 구하시고 이제 뭐 하면 돼? 사인 세타분의 1은 2합이다 하면 끝나는 거죠. 됐어요? 사인 세타분의 1은 2합이다 하면 끝나잖아. 됐어요? 괜찮아. 사인 법칙. 사인 세타분의 1은 이거는 2합이다 하면 외접원의 만지름 나오면서 끝. 사인 세타 구하는 거 좀 귀찮으니까 해볼게요. 16 곱하기 6 계산해줄까? 81에서 7 4루트 6분의 7 그걸로 저거 하시면 루트 7분의 4루트 6 정도 해가지고 저쪽 하면 나오겠지. 해보세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사인 세타 구하면 끝나는 문제니까 지나가도록 합시다. 뒤로 가보시면 삼각형의 넓이 관련 문제들이 있는데 얘는 딴 건 됐고요. 1126번이나 해보자. 얘는 되게 어렵다 하면 그건 아닌데 잘 못 풀어야 돼. 되게 어렵냐 하면 그건 아닌데 잘 못 풀어. 그래서 해보라는 거지. 이거를 처음 풀어보면 잘 못 풀걸? 이 문제를 왜 잘 못 푸냐 하면 산술기하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못 풀어요. 힌트 줄까요? 이 유형이 넓이 유형이잖아요. 삼각형의 넓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해보셔야겠어? 넓이로 푸는 문제겠지? 길이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넓이 구해가지고 한번 잘 풀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넓이 구해서 풀어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라라라라라라. 1분 뒤에 풀어볼게. 왜 이렇게 못하지? 자, 해볼게요. 자, 갑니다. 제일 하기 쉬운 실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가봅시다.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이거 최소 거라는 거니까 산술기야 쓰자. 그래서 어떻게 쓰나?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최소를 구하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얘가 전체적으로 최소를 구하라니까 얘가 이 녀석이 최소일 때를 구하라는 거라면 xy는 그러면 최대일 때를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xy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해요. xy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xy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관계식이 여기 전체 우리 그 넓이 공식으로 넓이 구할 수 있죠. 이거 전체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세타 가운데 끼인 값.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되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 됐니? 이거랑 어떤 거랑 같냐면 얘를 이렇게 반으로 쪼갰을 때 밑변 곱하기 높이 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넓이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위의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더하기 밑에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이제 풀 수 있고요. 그 왼쪽이 날려보시죠. 이렇게 나온다고. 됐니?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산술기를 쓰는 거지. 얘가 3이니까. 그치? 그럼 xy의 최대값은 2로 나누고 제곱한 다음에 6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6으로 나누면 4, 6, 24 분해해서 9 3으로 나누면 이제 8분의 3 아하 xy가 8분의 3일 때가 최대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8분의 3을 집어넣으시면 틀려요. 이게 왜 틀릴까? 얘들아 왜 틀리죠? 다시 말아 이걸 최소 구하래. 이거 산술기에 쓰면 되잖아. 산술기에 써요. 그러면 xy에 그러면 최대일 때네. 맞지? 이게 제일 작을 때인 거라는 거. 최대를 구하려고 하니까 xy 최대 구하려고 관계식 필요해서 관계식 하나 구했어요. 이걸로 산술기를 썼어요. 이거의 최대값을 구했더니 8분의 3이래. 대입했는데 왜 틀렸지? 왜 틀렸지? 이게 왜 틀리냐면요. 이게 왜 틀리냐면 우리가 산술기하를 써서 잘 봐. 이게 여기서 우리가 최대값이다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일정한 값을 가져야 최대나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도 유동적이고 얘도 유동적이면요. 얘도 유동적이면 잘 보시면 x 플러스 y가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러면 이 녀석의 끄트머리가 얘가 지금 딱 뭐야? 봐.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 xy 2루트 xy가 고정값이라면 이 왼쪽은 이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할 건데 오른쪽에 있는 값은 여기서 고정돼서 가만히 있다면 이 녀석의 최소값이라는 건 왔다 갔다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붙은 값이겠지. 근데 생각을 해봐. 이 오른쪽에 있는 놈도 고정이 아니라 움직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여. 그러면 얘가 왔다 갔다 하고 얘도 왔다 갔다 하면 그럼 이 녀석의 최소값이라는 건 여기까지 내려가야 이 녀석의 최소값일까? 하면 그건 아닌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녀석이 여기에서 얘가 이쪽으로 가서 이쪽에 내려갔을 때의 값이랑 얘가 이 녀석의 최소값을 가질 때의 값이 같다는 보장이 없거든. 오케이? 우리가 봐봐. x 더하기 y하고 2루트 xy를 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이가 같다를 해가지고 얘가 이제 최소값을 언제 가지니 할 때 x랑 등호는 x랑 y가 같을 때를 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 녀석도 지금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때를 했을 때 이 녀석이 가지는 xy 값과 이 녀석이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 이 xy 값과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 x는 y는 해가지고 둘이 같다 해가지고 나오는 그 xy 값이 같다는 보장이 없다고. 여기다 한번 봐봐. 여기서 만약에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는 언제겠어요? 3x랑 2y가 같을 때지. 맞지? 요때죠? 이거는 최소값을 가질 때가 언제겠어요? 얘네들이 같을 때지. 맞지? 둘이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 달라. 이거 이렇게 목표보시면 얘는 조건이 얘는 최소값을 가질 조건이 얘네들이 같을 땐 거니까 2x랑 3y가 같을 땐 거고요. 이 녀석이 최대값을 가질 때의 조건은 얘네들이 같을 땐 거니까 3x랑 2y가 같을 때야. 둘이 조건이 다르죠. 둘이 조건이 다르다고. 이거랑 이게 이 녀석이 최소값을 가질 때의 조건과 이 녀석이 최대값을 가질 때의 조건이 다르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함부로 얘도 유동적이고 얘도 유동적인데 둘 다 유동적인 값을 가질 때는 이 녀석의 최소값을 바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둘 다 유동적인데 최소값을 가지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그때의 x값이랑 y값을 구해보셔야 돼요. 됐니? 그래서 구해보셔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최소값을 가지면서 얘가 최소값을 가지는 녀석의 그때 그 최소값을 둘 다 최소값을 가질 때 x값이랑 y값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대체로는 이것처럼 다르게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 되는 거 이야기해 준 거고요. 그래서
이거 나오는 김에 산술기하에 대해서 엄밀하게 좀 알고 있느냐, 그냥 이렇게 일정한 값이 아닌데 막 쓸 수 있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지?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산술기하 써가지고 안 된다는 거잖아. 어떻게 풀죠? 우리는 이걸 알고 이걸 최소를 구하라고 얘를 알잖아. 그러면 뭘 하면 되냐면 둘을 곱해. 곱하면 이렇게 곱하시면 값을 계산 한번 해봅시다. 요거랑 요게 만나면 이거랑 이게 만나면 더하기 이거랑 이게 만나면 9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거고요. 잘 보시면 이게 인데 이 녀석이 산술기하를 쓰기 좋게 생겼죠.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면 역수니까 날아가면서 한쪽 끝이 일정한 상수값이 나오겠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쪽 끝을 일정한 상수값으로 만들어주는 식으로 변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면 2개 곱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뒤에 이제 13은 따라올 것이고, 그쵸? 그럼 여기는 12, 13이니까 이 전체 값은 얼마가 되겠어? 25가 되겠죠? 됐나?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쓰면 이제 문제없는 산술기하인 거예요. 문제없는 산술기하고, 조심하셔야 될 건 우리는 봐봐. 이거의 최소를 구하라지. 얘는 필요 없잖아. 근데 얘는 뭔지를 알아. 3인 걸 알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3인 거야. 그래서 이게 나왔으니까 이 녀석의 최소는 몇이겠어요? 3으로 나눠버리면 되죠, 양변을.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으로 나누면 얘가 날라가고 여기 3으로 나누면 한 번씩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산술기하에 대해서 엄밀하게 알고 있느냐? 함부로 막 쓰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저럴 때. 둘 다 유동적이네? 왼쪽 오른쪽이 둘 다 막 x와 y 값이 달라지면 얘도 왔다 갔다 얘도 왔다 갔다 하시면 그거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어떻게 맞춰주셔야 되냐면 하나를 어떻게 고정시키려고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처럼 역수 만들었잖아, 그지? 역수 만들어준 것처럼 이렇게 하나를 어떻게 하면 고정시킬 수 있지? 대체로는 산술기하는 역수를 만들죠. 그래서 그거 그냥 이제 편하게 좀 쓰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거를 해봤어요. 1126번은 그래서 꽤나 유명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우리는 상가함수의 활용이 이제 다 들어오시면 되겠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뭐 노동 관련 이야기 다 했고 그래프 관련 이야기 다 했으니까 상각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이건 마무리하고 수열도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 수열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은 수열.